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도요 사주와 교육 그리고 성격, 그 중에서 이제 재성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이 재성은 정제와 편제로 나뉘는데요. 정제와 편제가 나뉘는데, 정제는 안정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제는 큰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이 만약에 이제 편제가 많다, 사주 내에, 그러면은 목표가 크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재미난 게 한 가지가 좀 있어요. 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제가 여기에 있는데 편제가 아니고요, 어디에도 정제가 없어, 또는 편제도 없고요, 지장간에도 없다. 자, 이 경우에는 아이가 좀 구두쇠가 될 수 있습니다. 구두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조금 많이 베풀고, 좀 쇼핑할 때는 나가서 쇼핑도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이게 뿌리가 없이, 여기가 이제 뿌리잖아요. 뿌리가 없이 허공에만 재성이 떠 있다 보니까 이 유전자가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이가 구두쇠적인 성향을 보이고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재성이 있는데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돼요. 관으로 연결. 뭐 관으로 연결됐다는 게 별거 아니죠. 근접한 데에 있는가 아닌가 여부를 좀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관으로 모아져 있지가 않다면은, 그리고 또는 재성은 많은데 관이 아예 없다, 또는 멀찌감치 있다, 그럼 쓸데없이 이제 목표만 큰 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재성은 이제 친구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많이 따라다니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재성이 너무 많다. 그럼 정말 친구만 따라다니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이때는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이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친구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성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근데 이제 차이점을 어떻게 보시면 되시냐면은, 관 같은 경우는 뭐 어릴 때나 커서나 이제 조직입니다. 조직 적응입니다. 하지만 재성 같은 경우에는 유년기에는 친구고요. 유년기에는 친구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재물이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재물이 아니라 목표인데, 저희가 성인들의 목표는 현대사회에서는 재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년기 때 재성이 너무 많은 친구들은 친구 관계를 항상 잘 좀 살펴봐 주시고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재성이 많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비견이나 뭐 겁재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힘이 확보가 되어 있다, 그 상태에서 재성이 많다, 그럼 이제 이런 현상은 조금 덜해지게 됩니다. 이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중심을 잡는다. 내가 중심을 잡고 그 상태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난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주 원국이 재성이 관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이 편재운을 만나게 되면요,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편재가 이제 확장성이 되고요. 확장성이 되고, 이제 어린 시절에 내가 확장을 꾀하겠다라는 거는 친구를 많이 사귀겠다거든요. 친구를 많이 사귀겠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학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가 않겠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고등학생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춘기가 요즘은 좀 빨리 오죠. 그래도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한 2학년에서 3학년, 아직까지는 요맘때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때도 많이 오지만, 남자아이들은 이제 보통은 요 시기 때부터 사춘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남자아이들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나 하면요. 재성이 너무 많아 버리게 되면은 여자가 너무 많다가 돼버려요. 뭐 실제로 여자친구가 많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더 확실한 거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에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이제 이런 심리가 강해진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제 비견, 겁재, 뭐 또는 나한테 힘을 주는 인성, 요런 애들이 있는 와중에 재성들이 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비견, 겁재, 인성이 없이 그냥 재성들만 많이 있다.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부터 그 이성 교제를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세요. 일간이 힘이 없는데,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많다.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랑 교제하는 형태가 내가 이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 중요하겠죠. 어떤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교제하게 되는 방식도 여자 아이가 이제 와서 엄마 나랑 한번 사귀자, 뭐 이제 요런 형태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제 일간이 강하다, 일간이 강한데 재성이 뭐 두세 개 있다, 그럼 이제 이 경우는 크게 걱정할 건 없으세요. 물론 이제 운에 따라서 때로는 끌려다니는 모습도 보이겠지만, 또 때로는 본인이 주체성을 찾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때 무렵부터는 이제 이 부분, 특히 이제 월운에서 뭐 편재, 정재 또는 겁재 이런 거 오면은 좀 유심히 관찰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재성이 많은 친구들은 어떻게 우리가 훈육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재성이 관으로 연결된 경우, 그리고 관으로 연결이 안 됐거나, 아니면 관이 없는 경우.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업로드 드린 관성편을 참고하시면 되세요. 이제 관성적인, 결국에 이 힘이 관성으로 쏠려버리기 때문에 관성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2번 부분인데, 관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 일단은 목표가 많습니다. 목표가 많아요. 그럼 이제 애가 꿈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주시는 어떤 훈육이 좀 필요합니다. 아이랑 지속적인 상담을 하시면서 너의 어떤 목표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다 들어봐 주시고,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게 무엇인지 그쪽으로 쫙 모아주시는 작업이 좀 중요하세요. 네, 그리고 목표가 많고요. 그리고 관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이 경우에는 제가 아까 죄송하지만 이 재성이 초년에는 이제 친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에 더 많이 끄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우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학습적으로도 이 친구가 공부가 잘 안 되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단편적으로 판단하시지 않으시게 제가 약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요 재성은 조금 드릴 말씀들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토일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만약에 뭐 이모년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요, 이 구간이에요. 여기. 자, 지금 보면 딱 봐도 여기는 물이 있고요, 여기는 불이 있죠. 불 위에서 물이 강하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당연히 불 위에 있는 물은 약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연주를 말씀드리나 하면은, 초년 때는 여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초년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 임수는 편재가 됩니다. 조금 덜하다라는 거죠. 네, 불 위에. 불이면은 이제 또 뭐겠습니까? 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인 위에 편재가 있으면은 그래서 조금 덜하다. 그러니까 이 기운이 상반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임자년생이다. 그럼 편재고 정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친구는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제 친구들한테 조금 끄달릴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오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자수가 있다. 그럼 요 안에 있는 임계수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결국 연결이 돼버렸죠. 그리고 또 여기에도 임수가 있다. 이렇게 연결이 돼버렸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기운이 조금 죽겠죠. 그렇게 되면 또 친구들한테 조금 끄달릴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만약에 경으로 하면 안 되겠군요. 얘가 갑자다. 그럼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편관이 됩니다. 그럼 이 재성들이 관성으로 수생목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관성편을 참고하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재성적인 부분은 관이 약하고 재성만 강한 경우에는 사실은 공부를 썩 잘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운에서 관성이 왔다라거나 또는 인성이 와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억제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 친구가 꿈을 한 가지로 가질 수 있게 좀 통일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꿈이 바뀔 때마다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그 이유가 타당하면은 함께 동의를 해 주시고, 이제 부모로서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들었을 때 그 이유가 너무 감정적이고 타당하지가 못하다. 그러면은 이제 꿈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템포로 아이가 이제 좀 쉬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또 이제 정제와 편제가 좀 많이 달라요. 편제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와 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정제 같은 경우에는 몇몇 소중한 친구들하고만 어울려서 다니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이 훈육하실 때에도 재성이 많지만 편제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럼 이제 아이가 꿈을 자꾸 확장시키고 싶어 하겠다. 그 이제 정제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한 가지 꿈을 보고 달리겠다. 이제 요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재성이 좀 많은 경우 아이들 교육할 때 어떻게 할까? 또 이제 재성이 많지는 않더라도 이제 재성이 어느 정도 있는 발달된 경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재성이 이제 관으로 연결되면은 관성으로 보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